안녕하세요. 오늘은 112번째 사주여행 꿀팁 중에서 정유일주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유, 달밤에 벼슬이 붉어진 닭. 이것은 정화는 달밤을 얘기하죠. 요거는 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정유일주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데, 유는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죠. 정화 입장에서 경금은 정제죠. 정화 입장에서 신금은 편제고. 근데 이렇게 재를 깔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재를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나 편제나 다 추구하는 속마음은 이제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정유일주로 봤을 때 정화 일간에서 지지에 유를 깔고 있으면 요걸 이제 12운성에서 이게 장성이라고 해요. 장생. 그러니까 정화는 유에서, 정화와 기토는 유에서 출발하는 거야. 장생. 그 다음에 12신살에서 보면 여기에 사유축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런 때는 12신살에서는 장성살이라고 그래요. 장성살. 그 다음에 이 천을기인과 문창기인이에요. 정화가 유를 만나면 천을기인과 문창규인이 된다. 대체적으로 길신이니까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망을 보면 정유는 60갑자 고유번호가 34번이에요. 34번. 그래서 공망은 41번, 2번에 41번, 2번. 41번, 2번은 갑진하고 을사입니다. 그래서 진과 사가 이렇게 공망이에요. 진과 사가 공망. 제가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사주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사주를 나한테 주었을 때 딱 보고 어느 정도 사주풀이가 가능하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사주 풀이하는 걸 우리 익히기 위해서, 즉 이 운의 변화를 사주 원국에 이제 대입하는 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가 있다는 건 삼업에서 보면 사유축이죠. 요 사유축. 요렇게 이제 유가 삼합을 만났을 때 이사나 변동수, 이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연이 오면은 세운에서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이죠. 경자년, 올해가. 자, 올해 같은 경자년이니까 잔연이 왔을 때 요 자와 유가 자유파가 된다는 거. 깨진다, 파괴된다. 요런 경우는 정신질환이나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년이 왔을 때는 묘유충, 이렇게 묘유충, 가정풍파, 관제구설, 수술수, 사고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년이 오면은 진유합금이 되죠. 요럴 때 요 합은 특히 여기 이제 일주론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진이 와서 진유합이 되면 요때는 이성을 만난다, 혹은 결혼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운. 이성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다. 그 다음에 자, 같은 유를 만났을 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형이라고 그래요. 스스로형. 자형이에요, 자형이 된다. 그래서 이 형작용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제 조절한다는 거야, 조절. 이 사고라는 건 뭐야, 사고. 사고가 났다는 거는
내가 뭔가 어떤 기운이 강했을 때, 그죠? 그때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는 그 강한 기운을 좀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다치고 나면 이제 수술이 생기겠죠, 수술. 수술은 뭐예요? 내가 정상적인 몸을 해서 다친 상태니까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고나 수술수가 있다, 이렇게 형을 만났을 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간지가 합쳐진 육식갑자를 봤을 때 신묘년을 만나면 묘유충이 되죠. 그 다음에 계묘년을 만나도 묘유충. 이런 경우는 천간도충이죠. 정계충. 묘유충이 왔을 때 천충지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계묘년이 왔을 때 정계충, 이렇게 묘유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천간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충이란 개념은 원래 없어요. 보통 이제 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역학, 특히 사주 공부하는 이랬던 세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방향,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방향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가 있고 오가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남쪽, 이건 북쪽이죠. 이렇게 방향이 있을 때 180도 반대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편의상 하늘도 정계충, 그 다음에 지지도 묘유충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충, 지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일주가 왔을 때, 다른 일주도 마찬가지고, 왔을 때, 세운에서 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자년, 묘년, 진년, 유년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이거를 반복해서 자꾸 익혀놓으시면 이렇게 눈에 빨리 익습니다. 원국하고 운 대입했을 때. 이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정유일주에 보면은, 정유갑자론에 보면은, 자, 일단 이 마음이 순진하고 천진스러워서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정유일주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천간의 일간이 정화나 무토나 신금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 일간은 다 잘생겼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미남, 미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친정의 무는 잘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미녀, 미남이 많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마음도 순진하고 천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상대들한테 호감을 갖는다. 그렇게 이제 이 겉의 모습은 또 그런데 내부적이 숨어 있는 거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예리하고 민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리하고 민첩. 요 예리하다는 거는 유금 속에 숨어 있는 요 신금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신금이 현침살이죠. 예리하고 민첩하다. 자, 정유일주에서는 인복이 있어서 금전의 구애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화는 부드러운 거죠. 음간이고 또한 달빛 아래 부드러운 기운이지만, 유금은 상대적으로 가을의 숙살지기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1도의 양당, 그죠? 취모리검 같은 거에 양면성을 가진 그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 한쪽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또 한쪽은 날카롭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이 정유일주는 부부 인연이 기련으로 맺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여자는 이 정유일주면 현모양처. 요즘에 현모양처라니까 좀
조금, 그죠? 시대에 뒤떨어진 말 같은데, 현모양처, 요조숙녀. 아주 우리가 이 고전에 많이 이렇게 추구했던 여인상이죠, 그게. 어찌 보면은 옛날에 그 신사임당, 현모양처. 예쁘고, 현모양처. 그러니까 남자는 대체로, 남자도 잘났죠. 그러다 보니까 미인의 현모양처를 만나나, 문제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만난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이 정유일주를 가진 남자들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미인의 현모양처를 만나는데 많은 여성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남자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처를 고생시키는 거야. 아니면 두 집 살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물론 뭐 예쁜 그 여자들하고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쁜 여자하고 산다는 건 어떤 또 현상이 있어요? 또 다른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더 예쁜 여자를 또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미인으로 태어나면은 옛날에 그 미인 방명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예쁘게 태어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언제 그때 술 먹는데 어떤 술자리에서 그분이 미스 코리아 그 지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좋겠다 뭐 이렇게 별 얘기 다 나왔는데 한번 살아보래 종가.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천하의 미인이라도 계속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좀 지겹죠? 그리고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 어찌 보면은 신선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을 또 다른 여인을 또 원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처고생 시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많은 여성한테 인기가 좋다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정유일조를 가진 남자하고 결혼 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너무 어떻게 돼? 남자가 잘나면은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할 때만 좋지 나머지는 속 썩인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제 보면은 자, 요 여자분인데 경인년, 경진월, 정유일, 경자시에 태어난 분인데 여기 보면 요분이 정유일주로 됐죠. 정유일주.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좀 신약한 사주죠. 요렇게 봤어요. 요렇게밖에 없잖아요. 편이. 신약한 사주. 인성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내 기운을 빼는 기운이죠. 여기에서 발달된 기운이 금 기운이죠. 경금이 3개, 유금이 있잖아요. 재예요, 재.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주인공한테는 재다 신약 사주죠. 재가 4글자나 있잖아요. 이것이 상관이고, 식재로 연결되는데, 대체로 이 신약 사주들이, 돈은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취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 내 앞에 돈이 깔려 있는데, 내 그거를 주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에서 인성운이나 즉 목운이나 화운이 왔을 때 요 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를 하나 보면은 자, 진유합금이 되고 자유 이렇게 파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그 인연은 조금 약하다고 봐야 돼. 합이 되면서 또 재를 생성하고 또 파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는 자식 자리하고 이 배우자하고 혹은 나와 같이 이렇게 엮여서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인연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 여자분으로만 보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크게 살아가면서
뭐 선생님이 남한테 뭐 악하게 하고 뭐 어떤 무슨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해서 시장 바닥에서 달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런 어떤 건 아니겠죠. 어차피 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제 그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순진하고 좀 천진스러운, 나이 드셔도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순진한 사람 보면 나이 드셔도 그렇게 아이고 천생 선생님이시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은 나이가 꽤 되셨는데도 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꽤 되셨는데도 상당히 얼굴도 젊어 보이고 딱 선입견이 어떻게 돼? 굉장히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선하게 보여요. 선생님. 그야말로 선생님 타입이죠. 그런데 일주가 이렇게 정유일주야. 그래서 이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금전의 구애를 받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처음에 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더군다나 쌍꺼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리한 날카로운 어떤 첫인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야. 예리하고 민첩한 거. 그 다음에 옆에 김효년, 병인월, 정유일, 정미씨에 태어난 남자인데 대학생인데 똑같죠? 정유일주. 자,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 자, 예쁜 현모양, 요새 현모양처는 아니죠. 아직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걸 또 이 사귀운 여자친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일날 티격태격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엄마가 오셨는데 아들내미 이런데 이게 너무 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아니 그것도 뭐 복인데요. 남들은 다 그러지 못해서 지금 다 부러워할 텐데 그랬더니 그냥 또 그 말씀에는 약간 좋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은 내가 아니 이게 며느리들이 이렇게 앞으로 예비 며느리들이 이렇게 많으니 좋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죽겠다는 거야 집에서는. 네. 전화를 한번 붙들면은 이 여자 저 여자가 이 친구 저 친구 통화하는데 막 몇십 분씩 통화하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건 좋은데 얘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야. 남자는 자, 미인을 만났는데 또 다른 여자들이, 많은 여성들이 이 남자에 어떻게 돼? 미모, 남성다움에 이끌려가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남자는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정유일주가 작용하는 것은 요런 작용을 한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정유일주, 똑같이 정유일주. 이런 경우는 이 아까 그 여선생님인데 여기 지금 공망이죠. 여기 보면 공망이요. 그래서 여기 상관이잖아요. 상관. 자식 자리. 자, 이게 자식도 되고 우리 이제 건강을 나타내는 게 또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이게 공망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만 무리 오면은 자꾸 몸이 굉장히 깔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요게 상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유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정유는 이제 이거에서 공부를 하고, 3월 20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3월 20일 날 공부할 거는 임자일주. 임자일주는 미리 조금 이렇게 간을 보고 지나가면 임자라는 건 아래 위로 다 수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간여지동.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기운이야, 같은 기운. 장단점은 있는데, 자, 임자. 자, 지장간에는 임계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하늘에도 수, 지지에도 수인데 이 수가 순수한 수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여지동이 가장 강한 간여지동 중에 한 가지인데, 신유하고 을묘 1번, 2번, 3번 이게 대체적으로 고집이 대단한 사주 중에서 1위가 신유, 2위가 임자, 3번이 을묘 일주예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은 일주에 우리가 다른 말로 부부 배반살이라고 그래요. 부부 배반살. 그러니까 부부 인연이 대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고집으로만 뭉쳐 있으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돼?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그런 게 있죠. 너 이제 임자 만났어. 너 이제 정말 넌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만큼 고집이라든가 어떤 성질, 자존심, 그 다음에 어떤 뭘 할 때 추진력, 이렇게 강하다는 거야. 남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남의 마음을 고려치 않고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월 20날 금요일 날 임자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건강,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